허재무 씨, 예. 오늘의 이주한 장면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바꿔 세상을 다 바꿔야 됩니다. 이제 새 세상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네. 21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오늘 취임 선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저희 네. 두 분께 어제 또 총평을 한번 듣고 시작을 해봐야죠. 예. 이재명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아, 저는 12월 3일부터 이재명 정권이 시작됐다. 시작됐다. 임기가 시작됐다라고 이미 얘기했던 별의 사람 순간이 12월 3일이었습니까? 끝났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장 소장님은 4일 공식으로 단성쯤 받기 전에 이미 3일부터 사실상 대통령이었다. 이런 작년 생각을 12월 하시는 3일. 거죠. 작년 12월 3일. 6개월 전부터. 6개월 전에 6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임기가 그때부터 시작됐다. 임기가 시작됐다. 6월 3일 말고 12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5년 6개월이다. 6개월이 그렇게 풀었다.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개표 결과를 최종적으로 보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득표한 표수가 1728만 7513표.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들이 받은 숫자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야, 기록했는데 이건 어떤 대단하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원장님? 그냥 뭐 이기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그래도 의미 부여 좀 해주세요. 팍팍 좀 이렇게. 국민은 위대하다. 국민은 똑똑하다. 국민은 슬기롭다. 이제는 대통령과 이 정치권이 거기에 대해서 화답해서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때다. 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요. 자, 우리가 이제 내란이 벌어지고 그걸 뒤엎으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을 막으려고 하는 수많은 마타도와 그다음에 악의적 프레임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가 극복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극복하고 슬기롭고 똑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답해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최다 득표에 기여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공신. 보시기에 여러 가지 소리 전합니다. 윤석열이지 뭐. 윤석열 1등 공신이다. 윤석열이다. 공신이죠. 약간 좀 중간에 어려워질만 하면 나와서 영화 보고 또 반려견과 산책하고 또 그냥 술 드시러 예, 가시고. 어제 같은 어젠가? 맞아, 어제죠, 당일날에도 벌써. 이제 투표하고. 예, 네. 김건희 씨랑 같이 투표하고 웃으면서. 특급 도움이에요. 특급 도움이다. 네. 1등 갑자기 나도 화가 나더라고 갑자기 보이는데.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부부는 투표 당일날 말고 사전 선거일 날 어디 멀리 숨어서 그래, 몰래 조용히 갔어야지. 해버리면 강원도 어디 개별상굴로 가가지고 그렇지. 했어야지. 예. 그걸 꼭 투표 당일날 어차피 기자들이 추적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을까요? 참. 그리고 보란 듯이 경호원에 둘러싸여가지고 경호차를 타고 퇴장하다 보니까 아직도 내란 우두머리가 우리 국가적으로 대접을 받는구나 이런 인식을 국민들이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반드시 투표해야겠다 불사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그때 10시부터 12시까지 투표율이 좀 맞아요. 평균 맞아요. 올라갔어. 많이 네, 올라갔더라고요. 네. 제가 생방송을 하고 그 장면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저번엔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구나. 서포터지구나.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다른 후보들이 얼마나 이제 얻었는지 보니까 네. 득표율 기준으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 기준으로 50% 좀 못 미쳤고 49.42% 얻었는데 김문수 후보가 의외로 41.15%를 얻어가지고 어제 출구조사보다 상당히 더 많은 얻었어요. 득표를 네.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두고 사실은 이렇게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에 반대했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표를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네. 의아한 감정을 표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도 그냥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이. 과연 40% 넘을까? 못 넘겠지. 한 37% 정도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40% 넘은 거는 그냥 크게 보면 두 가지 같아요. 네. 결집. 결집. 네, 막판에 이제 대구 경북 영남권에서 투표율이 쫙 올라갔잖아요. 진짜. 본투표에서.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영이 결집된 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감, 그다음에 견제 이런 견제. 것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가 50% 넘지 못한 거랑 좀 연동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막판에는 국민들께서 견제 심리가 좀 발동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실 투표율이 지난 대선보다 낮을 거라고 했었죠. 저도요. 75% 미만이 되고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투표율이 높아져 버렸어요. 맞습니다. 이게 네. 결집이고요. 결집의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견제 심리입니다. 그렇죠. 이걸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다. 또는 그러면 내란을 옹호하느냐 그 국민들이 윤석열을 찬성하느냐 에이, 그런 더더욱 건 아니다. 아니겠지. 그런 네. 건 아니다. 이거는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존재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현실을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결국 이재명 정부가 해소해야 네. 될 몫이기도 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말씀대로 이해를 하면은 네. 김문수나 윤석열을 지지해서 투표장에 나선 것은 아니다. 김문수를 서로 찍었더라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김문수 후보는 굉장히 고무가 된 것 같습니다. 40을 넘겼으니까. 그러니까 김재원 전 의원이 네. 오늘 페이스북에 이제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턱걸이하는 영상. 집 근처에 있는 관악산에서 야. 나는 아직도 팔팔하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김문수 후보가 철봉을 하고 주변에서 운동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김재훈 운동한 거예요? 아니요, 김재원이 김문수가 따라가서 운동하는 네. 거를 김재원이 올린 거죠. 우리 국민의힘은 김문수를 중심으로 다시 뭉쳐야 된다. 김문수를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로 만들자. 그래야 내가 대구시장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김재원 비서실장이 저한테도 이제 문자가 왔어요. 아 진짜요? 웹 발신으로. 아, 무차별. 네. 근데 저랑은 뭐 사이가 안 좋은데 네. 굳이 제 번호를 오히려 안 나오죠, 지운 거는 네? 뭐라고? 안 좋은 거는 뭐 그래도 뭐 연락을 하고 살겠다라는 건데 의미심장해요. 여기도. 뭐라고 내용이 어떻게 돼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기가 이제 의미심장한데 그 뒤에 다시 뵐게요. 다시 뵐게요. 점점점 없어요 혹시? 없어. 그건 없고. 다시 뵐게요. 다시 있어요. 뵐게요. 다시 뵐게요. 어떤 모습으로는 얘기 안 이거는 하고. 포기 안 한다. 아. 나 다시 돌아온다. 김문수와 함께 네. 대구시장으로. 이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근데 이제 출구조사에서는 사실상 3자였는데 까놓고 맞아. 나니까 41일이었잖아요. 김문수가 네. 선방했어. 이게 독약이에요, 네. 독약. 그걸 보고 오늘 언론에서 왜 이렇게 애매한 패배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지. 그건 애매한 아니죠. 예. 예. 화끈하게 져야지 지려면은 애매한 거잖아요, 솔직히 이게. 이게 뭐 희망의 끈을 놓지도 못하는 애매한 숫자다. 그렇죠. 야, 우리가 정말 내란 심판,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구도의 불리함에서도 40%가 넘었다. 이준석 표까지 합치면은 우리가 0.7% 정도 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산술적으로 앞설 수 있다. 물론 권영우 후보 합치면은 진보 진영이 더 앞서긴 다르지만은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야 우리 내년 지방선거 28년 총선 해볼 만하다. 우리 제대로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뭐 결별하라고 하는데 그냥 이대로 쭉 가서 우리 진영만 좀 결집시키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실수 좀 하면은 다음번 지방선거 기회 온다. 총선 우리가 또 이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런 단순한 도식은 엄청난 착각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은 망할 동력도 없다. 음. 망할 때 되면 제대로 폭망해야 정확한 되거든요. 표현이야. 망하는 것도 역동성이 살아있고 힘이 있어야. 어떤 진취적 기상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럴 힘도 없는 거예요. 사실 국민의힘이 망하고 보수가 재건돼야 돼요. 합리적 보수. 극우들 없애고 그다음에 네. 기회주의 세력 쳐내고 보수 이념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자익이 이익 대변이 지역주의를 넘어서고 세대를 넘어서서 국민 전체를 지향하는 사람들로. 근데 이게 힘이 없어. 그럼 어제- 결국 뭐냐. 남아있는 윤석열 잔당들과 김문수의 연대 가능성 네. 그리고 요즘 원래 기회주의 원조 계시잖아요. 철수 안 하시는 분. 네, 안철수. 요즘 저기 친윤들하고 굉장히 친하시다고 네. 하더만. 맞아요. 그분이 또 어떻게 연대해서 또 자리 잡아볼까. 그래봤자 또 그 반대편에는 물론 이제는 친윤이라고 할 수 없지만 윤석열이 없었으면 이 정치판에 올 일도 없었던 한동훈 전 대표.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윤석열의 흐름 속에서 또다시 경쟁하는 그 구조를 벗어날 수 없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를 새로 한들 얼마 전에 봤던 국민의힘 경선하고 후보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똑같은 선거 네. 뭐하러 또 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에 있는 윤핵관들 당에 좀 고여 있는 기득권자들은 봐라 대구 경북에서 이렇게 버텨줬으니까 이렇게 투표율이 높고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40% 넘는 득표를 기록할 수 있었다. 자꾸 우리한테 손가락질하지 말아라. 우리 없었으면은 30%대 득표를 나온다. 보수 무너진다. 국민은 완전히 폭삭 망했다. 근데 우리가 지킨 거 아니냐? 우리가 주도권을 계속 갖고 간다.
이런 항변의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달리 해석하면은 네. 평생 그렇게 2등하면서 살겠다는 얘기를 들리는데 정치에서 2등이라는 건 특히나 대선 같은 데서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은 한 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네. 수백 명이 되는데 실컷 해라. 지금 그러니까. 수백 명은 대선 네. 지더라도 우리 국회의원만 죽도록 하면 되는데 주구장창.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미래의 대통령을 배출했기 때문에 네.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제 출구조사가 재밌지. 발표되기 예. 무섭게 그 개표 상황실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고 그렇습니다. 줄줄이 떠나는 모습이 연출됐는데 국민의힘과 보수의 미래 보수 패널 장성철 소장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마지막 한 명 남았잖아요. 안철수 의원 혼자 앉아 있었잖아요. 네, 2시간 넘게. 망했죠. 정말 폭삭 망할 것 같고 재기가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제 받은 41% 넘는 표가 오히려 독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윤핵관들 정말 정계 은퇴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 시절에 핵심적으로 권력을 향유하고 누렸던 그리고 지금 당대표나 당 지도부를 했던 사람들 물러나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게 우선이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랑 완벽하게 절연을 해야 그렇죠. 돼요. 과거에 대한 반성, 진솔하게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10번이고 100번이고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대구 경북에서 정말 많은 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못했어. 우리가 국민의힘을 지킬 수밖에 없어. 우리가 보수의 본류야. 윤상현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윤석열을 지키는 게 보수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야. 이런 목소리가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망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윤상현 전당대회 나올 수도 있겠네요. 또 전당대회가 없어요. 없어요? 네, 안 할 거예요. 안 해요? 안 해요. 이 상황에서 안 한다고요? 안 해요. 그럼 원내에서 그냥 추대해서 또 가는 거예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체제가 좀 갈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의총을 하고 했나 모르겠는데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그만둘 것 같고 그만둡니까? 권영동 네. 원내대표는? 야, 아까 김- 근데 영부인한테 고개도 안 숙이는 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인사를 하는데 기립박수 할 때도 혼자 앉아 있고 나 뭐 내 이제 다른 그냥 그런 느낌인가요? 네. 이런 거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야당 대표로서 역할 잘하면 그냥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가고 야, 잘 못하면은 네. 중간에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고 영입하는 것을 네. 임무를 끝으로 비대위원장직을 뭐 그만두게 하겠다 그러한 스케치를 그려온 것 같아요. 아니 장수환님 솔직히 이번 네. 대선에서 임명된 어떻게 보면 급하게 막은 건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활약에 대해서 좀 냉정히 어떤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용기 있는 얘기들은 몇 번 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뭐 탈당해라. 네. 그리고 우리랑은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 선거 전략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 것은 대단히 용기 있는 그런 선택이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정치력이 정말 있거나 경험이 풍부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크게 기대할 것은 무리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선거 때 우리가 조금 바뀌었어요. 좀 젊어졌고요. 우리가 그냥 꼴통 윤석열 그 집단은 아니에요. 얼굴 마담으로 내세운 거죠. 그 용도지 뭐 더 이상 큰 정치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아니 이 정도로 풍비박산이 났는데 얼굴마담으로 연말까지 이 비대위 체제를 운영한다? 국민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국민의힘은 사교 클럽이에요.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사실 역대로 김문수 후보만큼 저 정도 표를 얻었다라면은 김문수 후보가 대중적 지지를 있기 때문에 내가 다음까지 또 당을 이끌게 네.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대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귀족들의 사교 클럽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이 사교적 관계들 속에서 그 흐름이 만들어진대요. 근데 그 사교적 관계들이 좋은 사람이 이른바 이제 과거에 대통령실 통해서 민원 해결 잘해주고 술도 잘 사고 네. 뭐 정보도 잘 전달해주고 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겠어요? 친윤들 중에서 성격 좋은 사람들, 인성 괜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류처럼 20-30명이 지금도 분위기를 끌고 가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당대표 얼굴 마담으로 세워놓고 지속적으로 자기들은 이 장막 뒤에서 조정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의총을 하게 되면요. 대략 70명의 의원이 영남권이거나 윤핵관이었거나 비례대표거나 이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당이 뭐 개혁되거나 바뀌거나 뭐 내 할 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영남 표심을 받잖아요. 공천받으면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당에 줄이니까 우리 스스로 대표자 내세워서 우리는 공천 그냥
셀프 공천 형식으로 하게 되면은 네. 나의 그냥 배지도 이상이 없고 당내 권력에서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뼈를 깎는 뭐 우리 개혁을 통해서 혁신하고 쇄신해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데 거듭나겠습니다. 개뿔이나 무슨 안 해. 이 상황에서 가장 웃고 있을 사람들이 한동훈계가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단히 지금 심각하게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보시는 것 같고 보니까는 전당대회를 안 할 생각이거든요. 안 할 생각으로. 그리고 사실은 한동훈 당신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책임론. 더 말이야. 올랐을 거 아니냐. 더 올랐을 거고 한동훈과 한동훈계 의원들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됐을 때 당신들이 찬성 안 했으면은 대선 여기까지 안 왔다. 대선 치르지도 않았고 어. 우리는 지금 계속 집권 여당으로 있었을 거야. 너희들이 나쁜 놈이야. 너희들 나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야, 반성하지 않는구나. 안 받. 지금 더 잘하시면서 뭐. 민영통신사 뉴시스가 네.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텔레그램 방에 나온 대화 내용을 취재를 했는데 오늘 한기호 의원이 그 방에 어떤 내용을 썼냐?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돼야 한다. 지금 당권 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라는 슬슬 나오네. 취지의 당원 문자를 공유했다는데 결국은 이번 대상에서 한기호 의원은 김문수 후보가 40% 이상 득표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차기 당대표로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취지의 말을 전한 건데 중요한 거 한번 봐보세요. 네. 한기호 의원이 지역구가 강원도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거기 강원도 그 지역에서 이겼어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자기는 이 체제가 그냥 가는 게 아. 편안한 거야. 왜냐하면 다른 당 대표나 새로운 혁신하겠다 그러면 자기부터 날릴 가능성이 변화가 있어야 있거든.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쭉 한기호 의원은 친윤은 아니잖아요. 친윤은 아닌데 네. 그냥 기득권이 돼버렸잖아요. 기득권인 거지. 아. 그런 기득권 것 같더라고요. 의원이 된 거예요. 아. 이제. 아니 김문수 후보가 괜히 지금 철봉하고 있는 게 아니었네. 보니까 이렇게 당의 우군들이 하나하나 야, 생기면서 너무한다, 진짜. 내가 당 대표를 할 아.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인데 야. 만약 김문수가 당 대표가 되려고 하면은 일종의 뭐 절차 추대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전국위원회에서 네. 뭐 비대위원장으로 추천을 하고 전당대회 열어가지고 인준을 하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의총에서 그냥 의원들이 그렇게 분위기 몰고 가는 거죠. 저렇게 단체 텔레방에서 분위기 좀 잡고 네. 의총 열리면은 자 우리 뭐 지금 비상 상황인데 전당대 언제 여냐? 전당대 열면은 우리 당 뭐 세력끼리 서로 욕하고 네. 손가락질하고 네. 싸워가지고 이제 당 분란 더 일으켜야 새벽 한다. 3시에 하자 그러면. 단합해야 한다. 우리가 단합하니까 이번에 40% 넘지 않았냐? 우리 결속해야 된다. 평생 얘기할 2등 거예요. 전략을 아. 굉장히 이렇게 우러러면서 그렇지. 조용히 그러면은- 우리끼리만 하자. 예. 그러면은 일단은 김용태 너 해 하다가 네. 조금 좀 정치적인 체급이 좀 낮으니까 그러면 대선 후보급 김문수 후보 우리 비대위원장 시키자. 떳떳 꽃꽃 김문수 아니 근데 이분이 안철수는 또 철수하나요?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당내 반발도 반발이지만 기본적으로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김문수가 만약 대표로 추대가 되면 음. 내년에 지방선 공천권도 행사를 하는 겁니까? 당연히 행사하고요. 잘 봐보세요. 네. 충청도 지역하고 이번 서울 지역 표심 한번 봐보세요. 어. 해볼만 하다니까요. 왜냐면은 이준석이랑 합하게 되면은 거의 비슷하거나 앞서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야, 우리가 이제 해볼만하다. 우리끼리 일단은 똘똘 뭉치자. 이거예요 지금. 분명히 이제 윤핵관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검찰이나 경찰 수사 분명히 올 거거든요. 당연하죠. 네. 그리고 뭐 명태균 특검법, 뭐 그렇죠. 김건희 특검법 하면은 네. 또 조사받고 잡혀갈 사람들 많아요. 음. 야당 탄압이다. 뭉치자. 뻔해요 스토리가. 아니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네. 우리가 최혜병 사건 때 나왔던 VIP 경론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800-7070 발신자가 윤석열이었다는 보도가 아, 나왔는데 지금 속보로. 어떻게 예. 밝혀진 뭐 거예요? 저도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용산에 그런 내용을 봐야 될 것 들어갔으니까 같은데 전화도 아마도 이제 전화 그 내선 번호 같은 것들을 찾아봤을 거라는 추론이 가능한 상황이고 하나씩 나오겠네. 네, 그러니까 아까 예고하신 대로 결국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윤석열 정부를 향한 전방위적인 수사. 게다가 지금 이제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한시바삐 여러 특검들을 통과시키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부권의 벽에 부딪혔던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윤석열이 반대해서 통과를 못 시켰던 특검들을 철저하고 빠르게 하겠다 이런 자세이기 때문에 정말 가만히 두고 봐도 자멸의 상황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도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임기가 거의 끝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당의 지도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겁니다.
저도 그 당헌당규 규정을 확인을 못했는데 네. 당 대표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이걸 이제 전당대회를 다시 하는 건지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서 원내대표가 비대위로 가는 건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봤더니 그 내용을 제가 지금 기사를 통해서 본문을 확인해 보니까 네. 공수처에서 수사 과정 중에서 발신자가 윤석열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게 이제 지난달 7, 8일에 대통령실과 안보실을 압수수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통신 서버 기록을 확보했는데 그 발화 주체가 발신자가 윤석열로 확인이 됐다라는 취지의 보도입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가 뭐 네.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죠. 예. 아니면은 이제 혹시 김건희가 전화한 거 아니야? 막 맞아, 그런 맞아. 의심을 예. 했었잖아요. 저 전화 뭐 누가 했겠어요? 왕놀이 한 거야 했겠지. 대통령을. 그러니까요. 이 검사실에서 범죄자들 데려놓고 왕노릇 하잖아요. 마음대로 다뤄도 되잖아. 네. 그런 거 똑같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나는 왕이기 때문에 뭐든지 해도 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이준석 얘기 나왔는데 네. 이준석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방송사 출구조사보다는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이제 득표를 못 하다 도전을 보니까 못 받습니다. 정치적인 미래가 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고 벌써부터 이제 보도들이 그 선거 비용 보전이 안 됐는데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지만 혼이 후보 본인이 혹시 그 비용을 독박 쓰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없어요. 뭐 당 후보니까 네. 당연히 당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이제 선거 비용 문제 때문에 휘청거리거나 정치적인 미래가 어둡거나 당이 뭐 파산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 비용 문제가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인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부터 중요한 거겠죠. 생각보다 이제 표가 안 나왔잖아요. 네.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로 이번에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차질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스케줄에 대한 작전을 새롭게 짜야 돼요. 근데 그것은 뭐부터 비롯돼야 되냐? 지난 대선 과정 중에 내가 정무적으로 전략적으로 어떠한 판단 미스를 한 것인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복귀를 해봐야 되거든요. 되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야 지금 내 진짜 진영 뭐 지역 나 이런 거 없이 내가 말이야 8% 넘게 얻었으면 내가 그나마 잘한 거지. 어? 위안을. 예, 내가 지역적인 기반 없이 이 정도 했으면 잘했지. 아. 국회 뭐 의원들 우리 3명인데 이 정도면 잘했지. 정의당이나 뭐 진보당 뭐 후보는 없었지만 네. 하여튼 뭐 우리 잘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에겐 팸코가 있다. 그러면서 거기를 20, 쫙 30대 등에 입고 진짜 가면은 남자들 엄청 받았더라. 예. 가게 되면은 이제 망하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고. 이제 이준석 전 후보가 자 우리 냉철하게 좀 되돌아보겠습니다라고 네. 했고요. 제가 사실은 먼저 문자나 연락을 안 하는데 네. 어제랑 오늘 제가 연락을 좀 했어요. 그래서 좀 오. 기운 내라 화이팅이다. 네. 답이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언한 거는 당분간 중앙 정치라든지 이 방송 활동은 좀 쉬고. 자제하고 쉬고 동탄 지역구에 좀 올인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중앙 정치에 좀 관심을 좀 끊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그랬더니 본인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 알겠다. 그렇구나. 그렇게 네. 답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인도 계속 성공 방정식이 있었잖아. 네. 당대표 선거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나 됐잖아. 뒤집었어 동탄? 결과를. 동탄 네. 모델. 다 안 된다고 했는데 나 됐잖아. 이번에도 만약에 다 안 된다고 했는데 15% 넘고 10% 넘으면은 난 내가 하는 게 모든 게 다 옳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한번 꺾인 것이 오히려 미래의 정치적인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는데 네. 큰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 오늘부로 원내 5당으로 밀려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보당. 진보당에게 맞아요. 이제 승계가 되면서. 맞아요. 네. 그렇구나. 네. 윤솔 의원인가? 네, 손솔 의원이 손솔? 네, 지금 진보당이 4석을 가져가게 되면서 오, 네. 네, 밀려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단히 고민이 될 부분이 뭐냐면 독자적으로 내년 지방 선거 때 후보를 낼 수가 있느냐, 후보를 내서 당선시킬 수가 그러니까 그게 있느냐. 핵심이죠. 네. 그럴 가능성이 없으면은 국민의힘을 변화를 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이 변화를 하게 되면 보다 더 큰 정당 안에서 활동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근데 생각이 이제 어제 방송 3사 출구조사 분석에서 20대 이하 남성층에서 이준석 후보 1등을 했는데 저는 허재문 씨가 그래도 그나마 네. 그 세대랑 비슷하죠. 가까운 게 궁금한 예. 게 예.
이게 이렇게 37.2%의 지지를 받는 이유가 좀 어떤 데서 있는 건지 궁금해요. 아, 근데 실제로 그 팸코라든지 이 커뮤니티 그리고 대학가 커뮤니티 내에서도 이준석을 응원하는 이 남성들의 글들이 엄청났거든요.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도 이 깜깜이 선거 때 우리는 더 치고 올라갈 것이다인데 그렇지. 인구 구조상 이 20대와 30대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를 체크를 못한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우리는 15% 20%까지도 바라는 게 팽배했어요. 야, 근데 그 주변에서 이제 간편한 분석을 하는 게 이 시대 남성들을 폄훼하는 뭐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게임이라든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독돼서 그런 부분들이 진짜로 정치적인 실제 관찰보다는 그런 온라인 여론에 압도된 어떻게 보면 뭔가 이제 질낮은 폐쇄적인 예. 자기들만의 유니버스가 있다. 그런 그 식으로 비판을 세계에서의 하는데 윤리 구조와 이 하나의 가치관 구조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우리 장성주 소장님도 방정식 이야기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방정식이 아니라 윤리 의식부터 이제 고양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국민들은 김문수 후보보다 이준석 후보를 더 미워하고 더 싫어할 겁니다. 저는 정치 끝났다고 봐요. 끝났다고 보는데 본인이 8% 득표한 게 엄청 많이 했다고 보는데 대한민국에는요 신상과 제3당만 찍는 사람이 늘 15% 이상 존재합니다. 정주영도 찍었다가 이인재도 찍었다가 안철수도 찍었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는 본인보다 덜 똑똑하고 전략적 고민도 안 되고 저분은 왜 저렇게 뭐 생각이 짧을까 생각하는 안철수가 왜 20 몇 프로씩 받았을까 고민해 봐야 돼요. 안철수는 똑똑하지 않지만은 네. 그래도 따뜻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맨날 저 새우깡이나 먹고 기타나 치고 뚱땅뚱땅 하고 하는데 왜 한동훈을 국민의힘 젊은 지지자들은 좋아할까? 여성들은 좋아할까? 고민해 봐야 돼요. 정치라는 것이 똑똑하고 수학적 계산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이 존재하지 않으면 정치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이준석이라는 분은 정치할 수 있는 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퇴출돼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럼 아직 뭐 젊은 정치인한테 너무 가혹한 말씀인 것 같고요. 젊기 때문에 더 전략 전술보다는 근본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실패를 통해서 저러한 많은 비판들을 받아들여서 변화한다면은 정치적인 미래가 더 네.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